1970년대 초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봄볕이 따스한 어느 오후, 20살 청년 민호는 연필 한 자루를 깎으며 편지지에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그 너머로 19세 소녀 영자가 빨래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영자야, 오늘도 예쁘구나. 민호의 마음속 독백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지만 언제부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민호의 집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았고 영자네 역시 홀어머니가 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난은 두 젊은이의 사랑 앞에 높은 벽처럼 서 있었다. 민호야, 너는 서울로 가야 한다. 여기 있으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서울행을 재촉했다. 영자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자야, 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 한다. 민호는 우리와 신분이 다르다. 결국 운명의 날이 왔다. 민호는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고 제대 후에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다.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영자야,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요, 오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약속보다 더 빨리 흘렀다. 민호가 군대에 간 사이 영자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쓰러졌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영자는 결국 마을의 한 농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 민호가 제대하여 돌아왔을 때 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미안해, 민호야, 어쩔 수 없었어. 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호는 말없이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 2010년 가을, 60대가 된 민호는 서울에서의 사업이 실패한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한때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지만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빈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민호는 멀리서 검은 상복을 입고 걸어오는 여인을 보았다.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왠지 낯이 익었다. 혹시 영자인가?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49제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40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민호 오빠인가요? 영자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영자 정말 오랜만이구나. 민호는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마을 정자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참고 살았다고 했다.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느라 몸이 아프다고도 했다. 민호 역시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나이에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누구한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영자도 공감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자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호의 큰아들 성민은 아버지를 찾아와 불쾌함을 드러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어울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민아, 난 그냥 옛 친구를 만나는 거야. 너희 엄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친구요? 남자가 여자랑 친구가 어딨어요? 그만두세요, 제발. 영자의 딸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버지 제사도 아직 안 지낸 게 몇 개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싶으세요? 수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어릴 때 알던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이야기요. 맨날 같이 다니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식들의 반대에 두 사람은 만남을 조심스럽게 가져야 했다. 남들 눈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만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져 갔다. 민호는 영자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파스를 사다 두었고 영자는 민호가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몸에 좋다는 약재를 다려서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저 나이에 무슨 철없는 짓이야. 자식들 얼굴이 뭐가 되겠어. 이런 수군거림이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다. 어느 날 민호와 영자는 과거의 오해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영자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속 상처를 털어놓았다. 오빠,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기다렸을 텐데.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려왔다. 영자야, 나도 그때 너를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네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포기해버렸어. 너를 찾아가 볼 용기도 없었고. 오빠가 떠난 후 3달 만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도 없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그때 마을 이장님이 괜찮은 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고. 영자의 눈에서 40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성공했다면, 좀 더 용감했다면. 아니에요. 오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어렸고 가난했고. 민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도 서울 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공사장에서 막일도 하고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도 자꾸 내 생각만 났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자꾸 너와 비교하게 되더라. 그래도 오빠는 좋은 분 만나셨잖아요.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응,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첫사랑은 역시 특별한 것 같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40년 만에 풀어진 오해는 두 사람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오해가 풀린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당당하게 마을을 함께 산책하고 노인정 행사에도 나란히 참여했다. 민호는 영자의 고장난 TV를 고쳐주고 영자는 민호에게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영자야, 우리 젊었을 때 저 뒷산에 진달래 보러 간 거 기억나니? 민호가 마을 뒤편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하죠? 오빠가 진달래꽃으로 화관 만들어주셨던 거. 그때 얼마나 예뻤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두 사람은 50년 전 그 산길을 다시 천천히 올랐다.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팠지만 마음만은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따뜻해졌다. 특히 또래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저 둘이 참 잘 어울리네. 젊었을 때 못다 한 사랑이구만. 이 나이에 저런 인연을 만나다니 복이 있어. 노인정 할머니들은 영자에게 영자야, 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 하고 격려해 주었다. 민호와 영자는 마을 축제 때 함께 춤도 추고 장날에는 나란히 시장 구경도 했다. 영자가 아픈 날에는 민호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민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자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민호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오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요. 두 사람은 매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영자야, 나 큰 병에 걸렸나 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자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췌장에 혹이 있다는데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뭐든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민호는 영자를 걱정했다. 영자야,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나 혼자 해결할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와서 남남인가요? 함께 가요, 병원. 영자는 민호의 모든 검사에 동행했다. 대학병원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는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수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때 자식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성민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민아 미안하다.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수연도 어머니를 찾아와 사과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구나. 수연아, 괜찮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자식들은 그때서야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수술을 앞둔 어느 날, 민호는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자야,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지? 나는 괜찮지만 너는 어떻게 하니? 오빠,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영자는 깜짝 놀랐다. 결혼이요? 응, 이제라도 당당하게 부부가 되고 싶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은 내가 설득해볼게. 성민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 민호는 큰아들 성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성민아, 아빠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영자 할머니랑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 정말 그게 아버지 마음이세요? 응, 젊었을 때 못다 한 사랑이야. 이제라도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어. 성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영자의 딸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진짜 행복하다면 저도 찬성해요. 두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소박한 혼례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복 대신 깨끗한 한복을 입고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식을 올렸다.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맡아 6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야 결실을 맺는군요 라고 축사를 했다. 민호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자야,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네, 오빠 이제 정말 함께해요. 참석한 마을 사람들과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다. 특히 성민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함께 다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 영자의 간병과 사랑이 민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다. 참 신기해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완전히 회복된 후 두 사람은 평생 못다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영자야, 우리 처음으로 비행기 타보는 거지? 민호가 신나게 말했다. 네, 오빠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걸었고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다.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두 노인의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 여행지는 경주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우리도 이절처럼 오래오래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고향 마을 뒷산이었다. 봄이 되어 진달래가 만발한 그 산길을 다시 걸었다. 50년 전 청춘 시절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영자야, 우리 진짜 기적 같지 않니? 이 나이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다니. 네, 오빠.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 같아요. 해질녘 두 사람은 마을 앞 강가를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강물에 비치고 벚꽃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오빠, 우리 내년 봄에도 여기서 꽃구경해요. 그럼 영자야, 매년 봄마다 여기 오자.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변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한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꽃을 피운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로.